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완신 교수입니다. 이제 오늘은 행정사와 저작권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행정사님들이 저작권에 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행정사라 이런 말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작권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박완신 유튜브 TV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저작물에 관한 이용이라든가 또 반포하는 데 있어서 저작권법에 합당하게 잘 해야 됨을 절실히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저작권의 필요성, 더구나 글로벌화 시대, 국제화 시대, 얼마 전에 그 BTS 방탄소년단이죠, KBS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1등을 하고 우수한 이 노래를 불러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저작물이 됩니다. 저작물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작물에 대한 우리가 관리, 또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저작권법 1조에 보면은 목적이 나옵니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합니다. 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저작권에 관한 전반적인 이제 감독관청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있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제 각 저작권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는 바로 그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행정사협회가 행정안전부에 또 시도에 위탁을 받아 행정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우리가 업무를 우리 행정사들이 잘 알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법 이제 제4조에는 이 저작물의 많은 예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시의 내용을 보면요, 시나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작권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 원고대로 출판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복제 배포권입니다. 이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로 나올 때는 이제 다른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영상물로, 또 공연권, 방송물로 나갈 때는 방송권, 이런 권리를 총체적으로 저작권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 또 저작인격권, 또 이러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뭡니까? 공표할 수 있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반드시 자기 성명을 표시해야죠. 성명이나 이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성 유지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되지 않으며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인격적으로 갖는 하나의 인격권, 이것이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또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지적 재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작사자로서 등록을 하니까 작사자에게 이게 그 저작물에 대한 50%, 작곡자에게 50%, 편곡자에게 20% 이렇게 저작권료가 이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 재산권, 저작 재산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또 2차 저작물 작성권도 있습니다. 2차 저작물 2차로 바로 이제 저작권은 사실은 양도되거나 이제 상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문 저작물, 소설, 수필, 매뉴얼, 시, 시조, 음악 저작물, 가요나 가곡으로 만들 때 또 연극 저작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작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저작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함께 이제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저작물을 작사해서 등록도 해봤습니다. 제가 작사한 시집, 저는 이제 북한 행정으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제 그 평화통일에 관한 시집을 보고 그림 건강을 작곡한 최영섭 선생님이 한 12곡을 제 노래를 작곡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지금 한 7여 곡이 불려 나갔습니다. 이미 앞으로 이제 또 계속 불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5곡을 지금 현재 등록이 됐습니다. 저작권협회에 5곡이. 그래서 저작권 협회 명의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이걸 등록을 할 때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이걸 다른 사람 일도 잘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바로 그렇게 하니까 이 저작물 신탁 증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보세요. 음악 저작권 협회라고 되어 있죠.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 저작물 신탁 증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행정사들이 이런 걸 해서 이 저작물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등록 신청서는 어떻게 내고 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입회 신청서도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작물에 관한 것, 또 이게 저작물에 관해서 등록을 할 때는 저작권 신탁 계약 약관이 있습니다. 계약 약관도 잘 봐야 돼요, 우리 행정사님들. 그렇죠? 계약 약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서 행정사무 수행하는데 이제 철저히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신탁자 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세하게 이렇게 또 세밀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권 행정을 할 때는 이런 신규 또 신탁자 회원에게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이제 저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종류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 뭐 소설 저작물, 미술, 뭐 심지어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종 음악 저작물, 이런 저작물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우리가 저작권 행정 업무를, 행정사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정사가 저작권에 관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저작권법을. 저작권법 제12조에 보면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그의 성명 또는 이명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저작권자로서 저작물 등록 신청을 할 때 반드시 성명, 이명은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이제 예명을 쓴다든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시나 소설을 쓴 사람이 자기 호를 쓴다든가, 미리 저작물을 만들 때 썼다면 또 그걸로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개념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작권 우리 행정사는 특히 저작물의 불공정한 이용과 각종 침해로부터
창작자와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해 줘야 됩니다. 행정사법 1조의 목적에도 행정사는 국민의 행정적 편익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작권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권리 보호에 대해서 취약한 계층이라든가 또 중소기업 또 창작자의 이런 전문 대리인으로서 대행자로서 우리가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1조 목적에 규정한 대로 이제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고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 행사는 꼭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작물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저변 확대도 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의 활성화, 이런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국가 지식 기반 산업의 부흥 차원에서도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행정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행정사들이 우리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직은 관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다면 우리 행정사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는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또 이렇게 잘 계도하고 지도해 줘야 됩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면 또 안 돼요. 이제 항상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작권 행정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우리 행정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이제 우리가 행정사로서 이 저작권 업무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또 특허권, 실용신화권 또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변리사 업무와 또 함께 이게 어느 정도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허라든가 신화 이런 것은 반드시 변리사가 또 해야 됩니다. 특허에 우리가 또 관계해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나온 작품이라 하더라도 특허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제 변리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가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행정사 업무는 크게 저작권 권리화 및 활용화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 실제 등록을 하는데 우리들이 대행하거나 대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실질적으로 제 저작권 등록을 해보면서 또 다른 사람 저작권 등록도 이제 상담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 등록, 권리 변동의 등록, 내가 어떤 권리가 변동이 됐다든가 이런 때 등록,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저작권에 관해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분쟁을 조정해주는, 행정사를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 또 불법 저작물 단속 차원의 업무와 저작권의 문화상품화를 위한 가치판단, 또 표절 등 특히 저작권에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사들이 잘 이렇게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요 활동 분야는 이제 저작권 등록, 계약, 양도 변경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저작권 등록은 특히 저작권법 제53조에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할 때는 저작자의 실명, 이명, 공표 당시에 또 이명을 표시한 경우는 이명을 이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 연월일, 공표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공표 연월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 신청할 때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잘 기재해서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또 행정심판이나 또는 이런 법적인 문제 안내, 컨설팅 이런 것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 계약서 이런 거는 각각 그 문서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아까 제가 이제 우리가 저작권 계약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위임 계약서를 작성해서, 왜 우리 행정사법 2조에도 국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행정사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허가에 관한 것은 우리가 대리를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리 대행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작권 등록에 관한 법, 저작권법 제5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은 이런 규정이 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은 저작물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인증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로 이렇게 저작권에 대한 행정적 감독 관청으로서 인증기관을 지정해서, 또 위탁기관을 지정해서 그 기관에서 이제 저작권 업무를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작권협회. 제가 음악의 경우는 음악저작권협회가 하나의 위탁받은 수탁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저작권 신탁증서를 주잖아요, 저한테. 바로 그것입니다. 수탁을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저작권 등록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제 행정적 감독관청으로서 저작물에 대한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협회라든가 이런 수탁기관들은 업무에 수탁을 받아서 이제 우리 행정사들이 또 그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작권 신탁 증서를 저희들이 준다. 제가 아까 신탁 증서 얘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법 제105조에는 저작 위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 대리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 장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체육관광부 장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행정사들은 거기에 따른 각종 절차를 취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저작권 받을 때 아까도 제가 받은 서류도 신탁증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작권 신탁증서를 발행했잖아요. 거기서 저한테 발행했는데 사단법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저작권협회 사단법인 설립 인허가 하는 것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법인 설립 인허가. 그렇죠? 행정기관에 해야 되는 법인 설립,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에 관해서는 민법상 법인 설립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얻어서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협회 같은 사단법인 설립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저는 이제 저작권협회 법인 설립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저작권과 관련된 방송 가요 TV라든가 방송 가요와 관련된 협회 법인 설립 인허가 업무는 한번 해봤습니다. 제 유튜브에 보면 그게 다 나옵니다. 제가 법인 설립 인허가 할 때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절차도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함께 인터뷰하면서 한 30분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저희 갑자기 노래까지 불러달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수들만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또 노래까지 부른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작권협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노래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문학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시인으로 수필가로 등단하다 보니까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 많이 잘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참 우리 행정사는 참 여러 가지를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법도, 행정, 또 일반 법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런 문화 예술에 관한 거, 음악에 관한 거, 이런 것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분야까지 이제
작사자로서도 현재 활동하고 또 시인으로 수필가로 또 글도 많이 쓰고 바로 이제 이번에 또 한국문인협회에서 시를 한 편 써달라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수필가협회에서 또 수필을 한 편 써달라고 해서 수필가협회도 이제 실었는데요. 이런 문화예술 활동에 우리가 관계를 해야 또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걸 행정적으로 잘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님들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또 우리 특히 저작권 행정사로서의 관심 있는 분들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 이제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제가 잠깐 저작권 행정사 또 행정사와 저작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